안녕하세요. 원소를 소개하는 제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재미있게 읽은 영어 원서 4권을 소개하려고 해요. 4권 모두 아동 청소년 소설인데요. 읽기 어렵지 않고 유머러스해서 기분 좋게 읽은 책들이에요. 그럼 어떤 책들인지 check it out. 첫 번째 책은 호울즈로 유명한 작가 루이스 세커의 작품이에요. 마빈 레드포스트 시리즈 중 Alone in His Teacher's House 입니다. 이 책은 12챕터로 되어 있는 챕터북인데 웃기면서도 참 바르다는 느낌이 드는 책이에요. 어린이들에게 강추이고요. 읽기 쉬운 영어 원서를 찾는 어른들에게도 추천입니다. 분량은 총 81페이지고 영어 수준은 미국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이에요. 말빈네 담임 선생님은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갈 예정인데요. 가기 전에 말빈을 따로 불러서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집 열쇠를 맡기고 갈 테니 선생님이 없는 동안 집에 잠깐씩 들러서 강아지에게 밥도 챙겨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좀 돌봐달라는 거예요. 하루에 3불씩 더하기 보너스 4불 해서 일주일에 25불 주겠다고 하세요. 말빈은 보수보다도 선생님이 자신을 신뢰한다는 사실이 기뻐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가족들도 자랑스러워해요. 그런데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선생님네 강아지가 먹질 않아요. 들를 때마다 사료가 그대로예요. 강아지가 몹시 걱정되는 말빈은 어떻게 하면 강아지를 먹게 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는데 말빈은 일주일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논픽션인데 아주 유쾌한 책이에요. 마크 갤먼의 Always Wear Clean Underwear 입니다. 한국어 번역서 제목은 철학을 담은 잔소리 통조림이에요. 이 책은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잔소리 32가지의 철학적 의미를 담은 책인데요. 유머가 많아서 재미있어요. 분량은 총 112페이지고 영어 수준은 미국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책으로 소리내어 읽기를 해봤는데 일상 용어로 되어 있어서 입에 잘 붙고 좋더라고요. 하루에 잔소리 3개씩 읽으니까 입도 잘 풀리고 목에 부담도 없고 딱 좋았어요. 이 책으로 소리내어 읽기도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작가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무한반복하던 잔소리들의 목록이 있었다고 해요. 신기한 점은 출산하고 퇴원할 때 산부인과에서 잔소리 리스트를 나눠주는 건 아닐 텐데 어떻게 옆집이나 뒷집이나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들은 다 똑같은 잔소리를 하는지. 그런데 어른이 된 후 작가는 부모님의 잔소리들이 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구나, 깊은 뜻이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작가에 의하면 잔소리 하나하나에는 표면적인 작은 의미와 숨겨진 큰 의미가 있다고 해요. 늘 깨끗한 속옷을 입어라의 표면적 의미는 더러운 속옷은 세균이 많아 건강에 해로우니 자주 갈아입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숨겨진 의미는 늘 남에게 보이는 부분만큼이나 보이지 않는 부분도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요. 보이는 부분만 깨끗한 사람, 남들이 볼 때만 바른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부모님들이 정말 이렇게 한 땀 한 땀 모든 잔소리에 깊은 뜻을 담았을까? 살짝 의심되는 순간도 있었지만 재미있었어요. 주옥 같은 인생의 철학들이 유머 넘치는 문장으로 쓰여 있으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다음 소개할 책은 유명한 영어 원서 윈피 키드의 다이어리에 나오는 한 친구의 일기예요. 제프 키니의 Diary of an Awesome Friendly Kid 입니다. 한국어 번역서 제목은
착해도 너무 착한 롤리의 일기예요. 처음 이 책 표지를 보고 저는 윈피 키드에 이런 아이가 있었나? 한참을 생각했는데요. 알고 보니 얘가 얘였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보는 내가 이렇게 다르다니. 여튼 이 책은 윈피 키드의 주인공인 그레그의 친구 랄리의 일기입니다. 분량은 총 217페이지고 영어 수준은 미국 학교 6, 7학년 수준이에요. 그런데 윈피 키드의 다이어리가 5학년 수준, 이 책이 6, 7학년 수준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저의 체감상으로는 윈피 키드가 구어체나 슬랭이 좀 더 많은 더 중딩스러운 말투고 이 책은 좀 더 착한 말투라서 비원어민 어른들이 읽기에는 이 책이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랄리는 그레그의 절친인데요. 그레그가 일기 쓰는 걸 보고 좋아 보여 랄리도 일기를 쓰려고 해요. 그런데 그레그가 알면 따라한다고 뭐라고 할까봐 몰래 쓰려고 했는데 그레그에게 곧 들키게 되고 그래서 랄리는 그레그와 합의하에 자신의 일기가 아닌 그레그의 이야기를 쓰기로 해요. 훗날 그레그가 유명 인사가 되면 이 글이 위인전이 될 거라 기대하면서 그렇게 랄리는 그레그를 처음 만난 날부터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써나가는데요. 착해도 너무 착한 랄리와 잔머리 대왕 그레그 사이의 에피소드들을 읽다 보면 정말 랄리네 아빠가 왜 랄리가 그레그와 어울리는 걸 안 좋아하는지 너무 이해가 갑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여름에 시원하게 읽을 만한 호러 판타지 소설이에요. 조나산 스트라우드의 라크우드 앤 코 시리즈의 첫 번째 권 The Screaming Staircase입니다. 한국어 번역서 제목은 록우드 심령회사 1권 울부짖는 계단이에요. 제가 무서움을 많이 타는데 이 책은 호러라고 해도 별로 무섭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섭지 않네 하면서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을 때 엄청 깜짝 놀랐어요. 아주 몰입해서 읽고 있었나 봐요. 그래도 제 기준으로는 무서운 장면은 없었어요. 이 책은 총 440페이지고 영어 수준은 미국 학교 4, 5학년 수준입니다. 사실 유령이 나타나는 이야기가 새로운 건 아니에요. 어느 집에서 자꾸 유령이 나타납니다. 유령은 따라오라는 듯이 손짓을 해요. 그래서 유령을 따라가서 가리키는 곳을 파봤더니 묘자리 뒤숭숭한 곳에 백골이 묻혀 있고 그 백골을 파내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줬더니 더 이상 유령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는 수천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유령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유는 알 수 없으나 5, 60년 전부터 런던 곳곳에서 문제가 되는 유령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강한 원한을 품고 인간을 공격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유령들. 이로 인해 런던에는 유령을 퇴치하는 회사들이 여기저기 생겼는데 그 중 하나가 영세한 신생회사 록우드 심령회사입니다. 유령을 감지하는 예민한 시각을 가진 앤서니, 자료 조사에 능한 조지, 그리고 새로 고용된 유령의 소리에 민감한 루시, 직원은 3명뿐이에요. 이 집은 이들이 새로 맡은 사건 의뢰인의 집인데요. 이 집에서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요. 이 집에는 노부부가 살다가 3개월 전에 남편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했다고 하는데 혹시 죽은 남편에게 어떤 원한이 남은 걸까요? 무섭겠죠? 안 무서워요. 저는 사건의 미스테리가 풀리는 과정이 재미있었어요. 심약한 분들에게도 추천! 그럼 오늘도 읽고 싶은 책을 찾으셨기 바라며 다음 편에서 만나요.